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배우니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소리야? 여기 나만의 응원단으로 다녀온 소녀가 친구에게 북한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소희입니다. 제가 북한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아직도 이곳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사실 제가 탈북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꽤 잘 살았거든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조선인민군의 간부를 맡아왔고, 아버지도 높은 지위에 계셨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자랐어요. 매일 아침 깨어나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에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학교에서는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는 교육을 받았고, 남한에 대해서는 굶주리고 가난한 나라라고 배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집안의 딸로서 은근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과 수령님을 모시는 일이 저희 큰 자랑이었죠. 남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동정심마저 들었으니까요. 저런 불쌍한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정말 북한 체제에 대해 일편단심이었습니다. 당과 수령님을 위해 제 청춘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었죠. 어떤 분들은 제가 탈북한 걸 듣고 북한에서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라고 하시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북한에서 누리던 특권을 포기하고 온 거죠. 그만큼 제가 겪은 일이 충격적이었다는 뜻이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변화의 조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몰래 보면서 저게 정말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했어요. 당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제 주변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점점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어요.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을 은밀히 거래하는 일도 많아졌죠.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사상이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러웠어요. 그러다가 제 인생을 바꾼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제 가장 소중한 친구 이민아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민아는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요. 북한에서는 송아지 친구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치면 소꿉친구 정도 되겠네요. 이민아의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처럼 군 간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자주 만나시면서 자연스럽게 저와 이민아도 가까워졌죠. 우리는 정말 많이 닮았어요. 외모도 비슷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쌍둥이 아니냐고 물을 정도였어요. 우리는 정말 매일 붙어 다녔어요. 학교에 같이 가고 방과 후에는 함께 놀고 주말에도 만나서 시간을 보냈죠. 가장 즐거웠던 건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도 청소년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하거든요. 물론 당과 수령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민아는 정말 재능이 뛰어났어요. 특히 춤과 노래에서요. 저는 그저 좋아하기만 했지만 이민아는 진짜 소질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함께 춤을 추면 이민아의 동작은 항상 우아하고 아름다웠어요. 노래도 정말 잘 불렀죠. 그래서 저는 이민아와 함께 예술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북한에서 예술대학은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재능도 있어야 하지만 집안 배경도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둘 다 좋은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이민아는 예술대학에 합격했지만 저는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슬펐어요. 이민아와 헤어지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민아는 저에게 소희야, 우리는 영원한 친구야. 대학이 달라도 우리 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에 정말 위로가 됐죠. 저는 결국 평범한 대학에 가서 인문학을 공부했어요. 이민아는 예술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했고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옛날처럼 춤추고 노래하며 놀았죠. 이민아는 예술대학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가끔 만나면 피곤해 보이기도 했지만 늘 행복해 보였어요. 소희야, 나중에 내가 유명한 무용수가 되면 너도 꼭 내 공연 보러 와야 해. 라고 말하곤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당연하지. 내가 제일 앞자리에서 응원할게.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의 우정은 정말 깊었어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꿈과 고민을 나눴죠. 이민아는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이민아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이민아를 만났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들떠 보이더라고요. 제가 야,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자 이민아가 말했어요. 소희야, 지금 평창올림픽 때문에 남조선에 파견될 응원단을 뽑으려고 하는데 나 거기 지원하고 싶어.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실망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거든요. 이민아의 사상이 흔들리는 것 같아 걱정도 됐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민아가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민아가 응원단에 뽑히지 않기를 바랐어요. 다행히 응원단에 뽑히는 건 정말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우선 집안에 친일 행적이 있으면 안 되고 탈북한 가족이 있어도 안 됐어요. 외모도 중요했는데 키가 160cm는 넘어야 했고 예뻐야 했죠. 그리고 평소에 당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민아는 이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했어요. 예술대학생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고요. 결국 이민아는 응원단으로 선발됐어요. 저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민아는 선발된 후 거의 반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응원가와 노래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가끔 만나면 피곤해 보였지만 늘 설레는 표정이었죠. 소희야, 내가 남조선에 가서 보고 들은 걸 다 알려줄게.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 당시 저는 이민아가 남한에 가서 실망하고 돌아오길 바랐어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남한이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라는 걸 직접 보고 오길 바랐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이민아가 한국에 다녀온 후 저는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됐어요. 이민아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지만 어렵게 한번 만났을 때 이민아의 표정이 상기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이민아가 저에게 몰래 쪽지를 건네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읽지 않고 집에 와서 혼자 조용히 펼쳐봤죠. 그 쪽지의 내용이 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이민아는 쪽지에 자신이 본 대한민국의 실제 모습을 적어놨더라고요. 우리가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 모습들이 과장이 아니라 실제 한국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특히 제 기억에 남는 건 남한의 휴게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민아는 포장된 도로를 편하게 달리다 잠시 쉬어갔던 휴게소가 혁명적으로 좋았다고 썼어요. 깨끗하고 세련된 시설에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서 냄새를 참기 힘들 정도였대요. 특히 화장실이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우리 북한에서는 고위직 간부 집에서나 볼 수 있는 양변기가 휴게소마다 설치되어 있고 고급 두루마리 휴지도 있었대요. 이 말을 읽고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특권층으로서 누리던 혜택을 남한 사람들은 모두가 누리고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가난하고 비참한 남한이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 쪽지를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웠죠.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보면 볼수록 이민아가 말했던 것들이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죠. 번화한 거리, 풍성한 음식,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 이 모든 게 우리가 배워온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 그전에도 이런 모습들을 드라마에서 봤지만 저는 항상 저건 다 거짓이야, 우리를 현혹하려고 만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민아의 증언과 함께 보니 이 모든 게 진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우리가 배워온 역사는 진실일까?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말 최고의 낙원일까? 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큰 죄가 되니까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차리면 어쩌지? 저와 제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그런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번 깨달은 진실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20년 넘게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사상이 진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요. 예를 들어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았죠. 매일 전기가 끊기고 식량이 부족해 배를 고른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 더 좋아질 거야 라고요. 하지만 이민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일상적인 것들의 차이였어요. 예를 들어 화장실 이야기요. 우리는 양변기를 쓰는 게 정말 큰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위 간부들의 집이나 특별한 장소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남한에서는 휴게소 화장실에도 양변기가 있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또 먹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쌀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고기는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고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매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상상이 안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고립된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항상 자주국가라는 말을 듣고 자랐지만 사실은 세상의 발전에서 완전히 뒤처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자유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수령님의 품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산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이민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더라고요. 남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대요. 우리는 다른 도시에 가려면 통행증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대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했는데 이런 게 진정한 자유구나 싶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배운 역사, 우리나라의 위대함, 다른 나라들의 모습, 이 모든 게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졌어요. 몰래 외국 방송을 듣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도 더 열심히 봤어요. 물론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들키면 정말 큰일 날 테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두려움보다 컸어요. 새로운 정보들을 접할 때마다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제국주의 침략자라고 배웠던 미국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는 것, 남한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 모든 게 저에겐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됐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고립되어 살아야 하는 걸까? 왜 우리는 이런 진실들을 모르고 살아야 하는 걸까? 우리도 저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죠. 이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탈북을 결심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아팠고 낯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컸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가 그토록 꿈꾸던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이 컸죠. 한국에 와서 처음 느낀 건 자유였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감시와 통제가 없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누가 내 행동을 감시하고 있진 않을까 하는 걱정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국정원 조사에 열심히 임했고 저는 하나원에서 무사히 적응 후 나올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새로웠거든요. 예를 들어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리고 스마트폰.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이 작은 기계로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죠. 북한에서는 정보가 너무나 제한적이었는데 말이에요. 음식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 그 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다양하고 풍성한 음식들, 특히 과일과 채소가 사계절 내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자유가 처음에는 오히려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늘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으니까요. 물론 어려움도 많았어요.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힘들었고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도 많았죠. 때로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힘들고 외로웠죠. 하지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만난 분들,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 그분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저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죠.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있어요. 가장 기쁜 건 제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북한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강연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여기 온 게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도 그리운 게 많아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특히 이민아가 많이 보고 싶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온다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함께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고 싶어요.
지금 제 꿈은 통일이에요. 남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가 배운 걸 북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들도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이제 한국에 온 지 3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배울 게 많고 어려운 점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이 자유로운 삶, 그리고 제가 꿈꾸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모두 평화 통일을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언젠가 한반도 전체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